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족을 생각하면 즐겁고 행복한 추석이지만 나라를 생각하면 참으로 개탄스러운 한가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이지 추석 밥상머리에서 이 나라의 가족들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굴러가고 있나 이런 주제를 놓고 토론회라도 벌여야 될 참입니다. 제가 2019년 추석 연휴 한가위의 개탄스러운 장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가장 분개하는 것이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을 하면서 문재인이 국민들에게 내놓았던 설명하는 메시지입니다. 한국 국민들이 받아본 최악의 추석 선물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 조국 개인이 위법 행위를 저질렀는가 여부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하고 별도로 그런 법보다 훨씬 더 상위의 개념, 한국 사회를 포함한 선진국의 전통적인 공동체 운영 원리, 사실상 최고의 가치, 도덕. 이 나라의 대통령이란 사람이 도덕을 완전히 개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도덕은 어디 갔습니까? 염치,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수신제가를 먼저 하고 치국평천하를 해야 한다. 수신제가를 못한 사람은 치국과 평천하에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도덕률, 이런 것들을 완전히 진흙탕에 내던지는 이런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고 자라는 세대들이 과연 무엇을 배울 것인가?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이지 분개했습니다. 김기식을 결국은 경질한 것도 사실은 도덕 때문이었습니다. 선관위에 자문을 해서 김기식이가 정치 후원금 5천만 원을 국회의원 단체에 낸 것을 위법의 혐의가 있다, 이런 식의 핑계거리를 만들었지만, 하지만 그 사태의 본질은 도덕심이었습니다. 국민 세금 3천만 원으로 여비서 하나 달랑 데리고 9박 10일간 해외여행을 즐겼던 그 작태에 대한 도덕심의 문제. 참여연대가 김기식을 비판을 한 것도 도덕심 때문이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경질한 것도 도덕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10억여 원의 대출을 받은 것, 그건 아직 위법성이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기를 한 도덕성, 거액의 빌딩 재개발 투자, 그 도덕성의 문제 때문에 청와대 대변인을 경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뻔뻔하게 조국 문제에 이르러서는 도덕이라는 것은 완전히 개밥그릇 취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재인의 추석 메시지. 공평한 나라를 소망한다. 문재인은 어느 해 크리스마스 메시지 때는 산호맹의 핵심 멤버 박노해의 시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그랬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산호맹과 관련이 돼서 깜빵살이를 했던 조국이 추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평한 나라를 소망을 한다. 완전히 국민의 염장을 지르는 추석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최악의 추석 선물. 공평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문재인에게 있는가? 완전히 국민을 개돼지 취급함으로써 반공평의 상징이 되어 있는 조국을 버젓이 법무장관으로 임명한 이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공평을 얘기할 자격이 있는가? 다섯 번째, 제가 썸네일에도 사진을 올려놨습니다만은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청년 전태일이라고 하는 청년단체 회원 한 10명 정도가 법무부를 방문을 해서 조국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점심 식사까지 같이 했습니다. 청년 전태일이라는 단체는 조국이 법무장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지명받은 후보 시절에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왜냐? 조국 딸과 이 부인의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 논문 문제, 장학금 문제, 정의, 공정, 희망, 이 청년 전태일이라는 단체가 표방을 하고 있는 가치를 배반한 그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 면담을 요청했지만 조국은 후보 시절에는 면담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무부 장관이 되니까 이들을 받아들여서 이런 사진을 찍고 간담회를 갖고 오찬을 같이 하면서 생쇼를 했습니다. 정의사다리, 공정사다리, 희망사다리 이 회원들은 그런데 비공개 간담회나 오찬 때나 조국 딸의 문제를 제대로 거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회원이 조선일보에 털어놓은 얘기에 따르면 조국 장관이 불편해할 것 같아서 이런 얼빠진 청년의 기계나 문제의식은 전부 다 사라지고 아니 이들은 쇼를 한 겁니까? 이들 단체의 대표가 통합진보당 해산 멤버들이 만든 민중당 소속으로 지난해 지방선거 때 서울시 시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를 한 경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좌파 성향의 인물이죠. 이석기 석방을 주장을 하는 그런 인물이 대표를 맡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조국에게 일종의 쇼판을 벌려준 것 아니겠는가. 청년 전태일이 시청자 여러분 정말이지 지하에서 분개할 일입니다. 전태일은 1970년 청계천 평화시장의 열악한 근로조건에 항의하면서 분신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주장을 세상에 알리려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전태일은 분신이라는 그런 자기 희생, 자기 소진의 방법을 써가면서 세상에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이런 말을 외치면서 그런 분신의 투쟁을 했었는데 청년 전태일, 이런 전태일의 이름을 차용한 이 단체는 법무부에 가서 조국에게 점심을 얻어먹으면서 저런 생쇼판을 벌여줬던 것입니다. 조국과 법무부도 얼마나 가증스럽니까? 저런 청년 전태일 단체를 불러들여서 국민들에게 정의, 공정, 무슨 희망의 사다리? 정말 이제 찢어버리고 싶은 사진입니다. 네 번째, 검사들은 왜 평검사회의를 열지 않는가? 박근혜 정권 시절에 혼외 아들 스캔들이 불거졌던 최동욱 검찰총장에 대해서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항의해서 이것은 아직 의혹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검찰총장에 대한 일종의 압박이다라는 식으로 서울지검 서부지청의 검사들이 평검사 회의를 열어서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 정도 사안을 가지고 그것은 또 부당한 일도 아니었는데 당연히 법무장관으로서는 검찰총장에 대해서 감찰을 진행을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에는 평검사 회의를 열어서 항의를 했던 검사들이 조국이 임명되기 전이나 임명된 후나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검사들의 자존심과 기계는 어디로 갔습니까? 다섯 번째, 여러 좌편향 문벼천과 언론들이 그러하지만 대표적으로 박원순 시장의 교통방송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통방송에서 김어준의 라디오 프로그램이 대표적으로
이 조국을 옹호하는, 특히 저 동양대학교 이 표창장 위조 사건에 관련된 관련되지도 않았죠. 그 동양대학교 교수나 직원들 이런 사람들을 출연시켜서 조국을 엄호하고 비호하고 표창장 준 것이 문제가 없다라는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들을 쏟아놓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조국을 변호하는 데에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나라가 물구나무 서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이지 추석 밥상은 이 물구나무 선 이 나라의 도덕과 원칙 이런 것에 대한 개탄과 분노의 가족 토론장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